지금 미국 외교 정책에 정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온 국가 안보 전략을 보면요. 한마디로 이념 대신 이익을 선택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이 새로운 게임 플랜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만약에 세계 최강 대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같은 이념이 아니라 오직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움직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 IM증권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이걸 보여주죠. 왼쪽 보세요. 과거에는 이념 경쟁, 민주주의 확산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. 근데 이제 오른쪽 경제적 이익, 미국 우선주의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심지어 경쟁 국가의 관계도요. 이익만 맞으면 언제든 손잡을 수 있다. 이런 아주 실용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철학,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뜯어보죠. 보고서에서는 이걸 돌로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. 19세기의 미국이 유럽은 유럽 일에 신경 쓰고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멀로 독트린 있잖아요. 딱 그거의 현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마디로 이제 세계 경찰 노릇 그만하고 우리 돈 되는 일,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지역, 특히 우리 앞마당인 서방구에만 집중하겠다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독트린이 실제 국제관계, 특히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니 해도 중국입니다. 이 문장 좀 보세요. 예전처럼 뭐 체제 경쟁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이념적인 말은 싹 사라졌죠. 그 자리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라는 아주 지극히 실용적인 단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AI 개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200, 이거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했어요. 아니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.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사례입니다.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요. 와, 이건 진짜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위협 국가 목록에 항상 올라가 있던 러시아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냥 쏙 빠져버렸어요. 러시아 정부가 이걸 환영하고 나선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. 이건 미국이 더 이상 이념을 잣대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셈입니다.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유럽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싸늘한 평가를 내놓습니다. 여기 이 표현을 좀 보세요. 문명 소멸 위기. 이게 동맹국을 향한 진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표현인데 유럽 입장에선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. 유럽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나 과도한 규제 같은 것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. 심지어 반이민 기조를 내세우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을 지지하겠다는 말까지 하죠.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, 부담 전가예요. 이제 너희들 방해는 너희들이 알아서 돈도 내고 책임져라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미국은 자기네 경제적인 힘을 지피고 또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? 이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경제 안보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게 미국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경제적 요새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균형무역, 핵심 공급망 확보, 재산업화, 국방산업 부활, 에너지 패권, 그리고 금융 패권까지 이 6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예요.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재산업화와 AI 시대의 힘이 될 에너지 패권, 이 2가지가 이 요새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재산업화는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, 바이오,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의 심장을 다시 미국 땅에 가져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모든 첨단 산업들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? 바로 에너지죠. 에너지 패권 전략은요, 특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산업의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의 전력망을 강화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국가 전략이 실제 우리 시장,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
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 정책 때문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투자 분야를 콕 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이 표 하나에 거의 모든 힌트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. IM증권 보고서는 방위산업, 에너지, 핵심 광물, 그리고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주목하고 있어요. 이게 다 뭐겠어요? 앞서 말한 그 경제적 요새를 짓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자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이 분야들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입니다. 이런 변화요? 이게 그냥 보고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.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. 이 뉴스 기사 좀 보세요. 예전에는 중국이 꽉 잡고 있던 방산 핵심 소재 공급망, 그 빈자리를 한국의 고려아연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 공급망 확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죠.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. AI 붐이라는 이 작은 날갯짓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는 거죠. HD 현대 일렉트릭이 북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는 이 소식은요.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건요. 단순히 우리 회사 주가 올리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반도체라는 핵심 기술 동맹 안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흐름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. 거대한 자본, 그러니까 시장의 돈도 똑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.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을 보세요. 1.5조 달러. 와,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더 놀라운 건요. 그 투자처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산업들이라는 점입니다. 정부와 시장이 지금 완전히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런 거대한 방향 전환이 앞으로 우리 세상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미국의 국익을 재는 저울의 추가 이념적 리더십에서 경제적 안보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이번 새로운 전략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각 나라가 이념이 아니라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높은 경제적 요새를 쌓아 올리는 시대에 우리가 알던 세상, 우리가 믿었던 동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아마 앞으로의 세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.